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차시는 파트 2의 약용식물의 활용 범위입니다. 슬라이드 6장에 약용식물의 활용 범위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약용식물의 활용 범위는 2019년도 지근성규 박사님의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발췌를 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까 선생님들도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약용식물의 활용 범위 제가 정리한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고요.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원료. 세 번째, 화장품 등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연물 의약품 개발, 즉 신약 및 의약품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천연물 의약품 개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천연물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이란 자연계에서 발견 및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 의해 생성되는 화학물 또는 물질을 일컫습니다. 넓은 의미로 식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물 포함해서 동물, 미생물, 박테리아, 곰팡이, 버섯, 곤충 등 다양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모두 포함된 게 천연물입니다. 그래서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 제품을 생약, 식물의약품, 한약방 제제, 생약 제제, 중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천연물 신약이란 무엇일까요? 천연물 신약이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색인을 했는데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되고 조성 성분 및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천연물 신약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는 신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에 항생물질,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천연물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이 대다수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앞 차시에서 제가 이전 차시에서 설명을 미리 했는데요. 아스피린 기억하시나요? 병 저항성을 가진 식물 호르몬으로서 살리실산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부터 기작작용해서 결국에 아스피린을 합성했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아스피린 바로 해열 진통제로서 현존 100년 이상 지금 꾸준하게 이어져 온 그 아스피린이 바로 대표적인 천연물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각, 이게 향신료인데요. 팔각으로부터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거기에 많은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타미플루, 그러니까 독감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타미플루 말고도 한미플루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복제약으로서 뭐 각각의 제약회사에서 이게 타미플루인데 이거를 이제 복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제 약품들도 계속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타미플루가 이제 천연물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텍솔이라는 성분인데 이 주목나무 껍질로부터 얘도 천연 항암제가 추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텍솔이라는 항암제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로부터 혈액순환 개선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은행잎 X라는 성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향후 복제 약품으로서 뭐 다른 그러니까 은행나무 원료를 해서 여러 가지 은행잎 X 약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스테이른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쑥으로부터 이제 추출해낸 위염 전문 치료제로서 스트렌정 지금까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국내 허가 천연물 신약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데요. 여기 보면 기넥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혈액순환제, 뭐 기관지염, 아니면 관절염 치료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복부 비만 약 아니면 아까 방금 소개한 위염 치료제로 이제 스테로이드정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독이 있네요. 네.
그 벌의 침, 네, 그것들을 아주 유용한 성분들만 모아서 아피톡신 주라고 해가지고 얘는 병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주사제입니다. 직접 아픈 데다가 이 아피톡신 주를 놔서 이제 골관절염 치료하는 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네. 다양한 이제 천연물 신약 종류들이 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이렇게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와 하고 반응을 해요. 어디에 반응하는가 했더니 이 시내추라 기관지염,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았을 때 이 시네추라를 좀 많이 처방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천연물이 어디에 많이 활용이 되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용식물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 선생님들도 한두 개 정도는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섭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고로 뭐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홍상정, 그다음에 아니면 오메가3 등등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 건강기능식품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Health Functional Food, 바로 푸드. 그러면 뭐죠, 선생님?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강의하실 때 특히 참고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이 음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거에 주안을 두고 무조건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개념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어떻게 간단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천연물 자체를 추출 또는 가공해서 그 성분 자체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조식품 또는 건강증진식품 등 전문 의약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로 이렇게 안전마크를 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하도 그런 업체에서 너무 이것을 의약품이라고 오남용을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식약처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법으로 결국에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까지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푸드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땅땅땅 이제 다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 식품이며 푸드이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람을 치료한다, 아니면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콜라겐, 뭐 건강기능식품, 뭐 다양한 뭐 홍삼정 그 홍삼 스틱 같은 거, 그다음에 오메가3 아니면 제가 먹고 있는 그렇죠. 뭐 이렇게 프로폴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막 내 건강을 막 위해서 막 질병 치료해서 먹다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일일이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품으로 그냥 섭취한다라는 그런 정도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실 때 참고할 내용은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 원료로 사용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마크로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 멀티비타민 있죠. 지금 선생님들 책상에 보시면 그 비타민이 있다면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에서 소개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 거기에는 뭘까요? 그 박스에는 다 의약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셨죠?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는 이렇게 홍삼, 당귀, 호남 추출물, 헛개나무, 보이차, 사탕, 수수 추출물, 밀크, 시슬 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내용이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약용식물을 이용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개별 인정 원료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원료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아, 진짜 이런 것들 뭐 시서스 추출물,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실제로 체지방 기능성으로 체지방을 이렇게 낮춰주는 게 있다고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서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약 아닙니다. 의약품 아니고 그냥 건강기능 식품이다. 안 먹으면 그렇고 약간 좀 재찌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 얘네들도 그냥 같이 식품으로 먹으면 아, 나의 체지방은 그냥 낮춰주겠지라고 그냥 식품으로 그냥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근 약용식물을 이용해서 개별 인정 원료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이렇게 표일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입니다. 요즘의 화장품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 보면 현재 화장품 트렌드는 기능을 중시하면서 안전한 천연 원료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에 관심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인 아토피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의 이제 선천적인 아토피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용식물의 피부와 관련된 유효성을 이용한 다양한 화장품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 2를 보면 이렇게 화장품 주요 천연물 소재 현황이 미백, 보습, 자외선, 주름, 클렌징 등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에 있고 순위별로 어떠한 이제 뭐 약용 식물들이 여기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로드맵에 그러니까 그 기술 로드맵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을 활용한 아모레 퍼스픽에서도 뭐 약용식물을 이용한 그러니까 한방 화장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KT&G 사에서 제품에서도 이러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인삼을 활용한 그리고 흑미 추출물을 이용한 미국의 스킨 스티커스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 스킨 스티커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약간 좀 비건 화장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고가의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 효능은 뭐 좋다고 하니까 뭐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선생님들께 이게 좋아요라고는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미국의 스킨 스티커즈 같은 경우는 특히 흑미 추출물을 이용해 이렇게 비건 화장품들이 좀 매우 좀 유명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재로는 지금 아래에 설명한 것들 뭐 엔젤리카, 뭐 파낙스, 카멜리아, 알레오소 이용을 해서 미백, 보습, 자외선, 주름, 클렌징 효과에 대한 화장품 개발이 매우 매우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건 이제 비건 마크인데요.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 비건 마크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비건 인증받은 화장품으로 이렇게 하나씩 점차 바꾸고 있는데요. 이 비건 인증이라는 거는 국내 최초의 비건 인증 기관이 한국 비건 인증원이 있어요. 그래서 비건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비건 인증은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았고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제품에 동물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선생님들 꼭 참고하셔서 강의할 때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5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